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로 내려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북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은 앞서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건을 만들자고 한 청와대의 입장은 뭐고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청와대에서 오찬을 마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숙소인 워커힐 호텔로 돌아갔다가 오후에는 다시 강릉을 찾았습니다. 강릉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한 대표단은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첫 경기를 관전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첫 경기인 스위스전은 1시간 뒤 시작됩니다. 6천석 규모의 경기장 좌석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북한 응원단도 도착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십억대 뇌물죄 피의자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해외 법인을 통한 뇌물 공여 방식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방식과 똑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습니다. 사실상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인데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사실상 수락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는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말한 여건에는 북미 대화 재개도 포함된 걸로 보여서 미국의 입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우호적 분위기 속에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은 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접견을 마친 뒤 고위급 대표단은 자리를 옮겨 1시간 45분 동안 오찬을 했습니다. 오늘 접견과 오찬은 우리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 기자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북한의 이제 평양 초청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와대가 상당히 바빠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청와대는 친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소 며칠간은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친서 내용과 또 고위급 대표단과의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의 답변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였습니다. 이 여건이라고 말한 건 무슨 의미인가 또 해석이 나오는데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일단 정상회담의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건 이 비핵화가 내포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화는 무조건 하자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정상회담급으로 발전시키려면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정상회담 제안이 오자마자 비핵화 이야기를 꺼내는 건 북한 쪽에서도 이 즉답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에둘러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 진전된 입장을 보이라는 메시지고 또 북한도 충분히 이를 알아들었을 거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는데 이런 북한의 노력 또한 문 대통령의 여건에 포함됩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또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특히 이제 미국과의 조율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접견 이후에 또 평양 초청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미국과 접촉이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 오늘 북한 대표단과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미국 측과 공유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남북 대화 모드 전개는 모두 이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제안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대책 또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할 거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다음 주 초쯤에는 조율된 우리의 입장과 또 향후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예,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그렇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여정이 스스로를 특사라고 밝히고 친서를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측도 향후 평양에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그래서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지 조익신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청와대 접견실에 들어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손에 파란색 파일이 눈에 띕니다. 파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책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정은의 친서입니다. 파일을 전달하면서 김여정은 자신이 김정은의 특사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이번 정부 들어서 남북대화는 우리 측의 통일부와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뤄져 왔습니다. 대화가 오랫동안 단절됐던 만큼 공식 창구만 열어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김여정 특사 카드를 꺼내 청와대에 친서를 전달하면서 앞으로는 청와대가 직접 대화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우리 측도 평양 특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사는 최고위층의 가장 빠르고 명확한 의사 전달 방식입니다. 또 대화 창구도 다양해지면서 물밑 접촉 라인이 부활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 경우 북한과 다양한 종류의 회담 경험이 많은 서훈 국정원장이 접촉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예, 청와대에 따르면 2시간 45분 동안 이어진 오늘 만남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양 초청 이외에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오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신영복 선생의 서와 통과, 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작품 한반도가 배경이 됐습니다.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로 시작된 오찬에서 양측은 개회식에서의 감격을 함께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여정에게 개회식을 본 소감을 묻자 김여정은 다 마음에 들었다. 특히 우리 단일팀이 등장할 때가 좋았다며 만족스러움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처음 개막식 행사장에 들어와 악수했는데 단일팀 공동 입장 때 저도 모르게 다시 축하 악수를 했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문 대통령과 대표단의 덕담도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씨 집안에서 애국자를 많이 배출했다. 문익점이 그때 목화씨를 갖고 들어와 인민에게 큰 도움을 줬다며 문익환 목사도 같은 문 씨냐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구순인 김 위원장에게 건강관리 비법을 물으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통일되는 그날까지 건재했으면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이성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앞서 이제 조익신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김여정이 스스로 이제 대남 특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남 특사와 단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인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동안 특사라고 지칭한 적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면담 자리에서 김여정이 스스로 내가 특사다 이렇게 공개를 한 셈인데 예. 청와대도 그래서 오늘 알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스스로 이렇게 깜짝 공개를 한 건 문 대통령의 면전에서 자신이 실세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예. 또 평양으로 오라는 이 제안에 대한 진정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오늘 또 그러면서 이제 접견 때부터 관심을 끌었던 게 김여정이 들고 온 파란색 파일, 이 폴더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 안에 친서를 가지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접견 초반에 언론에 노출되면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었죠. 국무위원장 명의의 파일에 예상대로 친서가 들어 있었고,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파일이죠. 그렇습니다. 저 친서를 저렇게 문 대통령에게 직접 줬고, 자, 문 대통령은 저거를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혼자 예. 열어본 뒤에 부속실장에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관계자들은 저 친서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요. 예. 자, 관례상 친서 내용은 청와대에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2시간 넘게 접견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오찬에서 그동안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다소 이제 과묵한 모습이었었는데 이번 접견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많이 주도를 했었나요? 예, 일단 오늘 접견과 면담에서 김여정보다는 대표단을 이끌었던 김영남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말은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 김영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분위기를 띄우는 좀 가벼운 이야기들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고 예. 어떤 남북회담이나 뭐 정상회담, 남북관계와 같은 이런 중요한 발언들은 사실상 김여정이 도맡아 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청와대에서 공개한 발언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예.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돼서 후세의 길이 남을 자치를 세워달라.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북남 수뇌부의 의지가 있다면 분단 세월이 아쉽고 아깝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은 주로 다 김여정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 대화나 뭐 북핵 문제 해결 뭐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시작 이정표가 된 셈인데 문 대통령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주로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그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예. 눈에 띄는 게 금강산이나 개성은 가봤지만 평양은 못 가봤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2007년이었죠.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제2차 정상회담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업무를 총괄을 했었는데 정작 평양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예. 아신 것처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경우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또한 오늘 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배석시켰는데 이 두 사람을 직접 가리키면서 이 두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북한과 많은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예. 이 두 사람을 정부의 어떤 장관으로 모신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북측에 설명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는 직접 북에 가기도 했었고 또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서로 민감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북측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문제,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미 훈련을 뭐 연기해달라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게 이제 민감한 문제였을 텐데 그런 현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핵화나 또는 한미 훈련의 연기나 축소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예.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오늘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의제를 놓고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다만 눈에 띄는 거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좀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내놨다. 이거는 좀 인정을 했습니다. 아, 예. 이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예를 들어 어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이 부분도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여정 일행이 남긴 방명록이요. 이것도 많이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입니다. 평양과 예. 서울이 우리 결의의 마음 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영의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그러니까 왼쪽이 거였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쓴 거고 오른쪽이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쓴 그렇습니다. 내용이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김여정의 어떤 글씨체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뭐 정보로서는 도움이 되는 건데 예. 내용보다는 저런 글씨체가 좀 독특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역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반응입니다. 오늘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JTBC 기자의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JTBC의 이메일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장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실제 백악관 측은 펜스 부통령의 외교 결례 논란에 대해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할 장소도 시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로 북미 간 접촉을 피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만날 의향도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북한 정권의 폭압성을 강조하는 와중에 나온 소식에 워싱턴이 크게 놀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폭풍 전야 상황이라며 평창 올림픽 이후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다만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 전략이 주요해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에 한번 맡겨보겠다는 식의 유보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토대로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앞서 CNN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 가능성을 전망한 만큼 트럼프 정부도 이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의 개막일 메시지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림픽 이후 미국의 대응 방향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예, 북한의 평양 방문 제안으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또 많아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오늘 나온 발언들 이야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늘 이 접견이 있기 전에 정 장관님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특별 메시지를 가져온 특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한 평양 초청 메시지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됐고요. 평양 초청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예. 금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제기한 정상회담에 대한 화답이 올 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예. 그렇게 예측을 하셨던 건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한 시간에 방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제안을 한 거라 이런 적극적인 제안이 갑자기 나온 걸 어떤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시일 내에 좀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얘기가 사실 굉장히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제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시일 내에 문 대통령이 평양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유엔 대북 제재가 지금 살아있고 그다음에 이 평양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한미 합동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해야만 되는 식으로 일단 미뤄져 있단 말이죠. 예. 이 연합 훈련을 재개하면 북한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면 지난번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적했듯이 연합 훈련이 재개되면 예. 작년 상황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좀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 재개 문제. 예. 그다음에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평양 방문은 바로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예.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묶어서 놓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준비를 하자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예. 여건을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 우선 남북 간에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미 간에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묶여서 결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접견이 끝난 다음에 발표하는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가 나오기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아마 그런 그 고민들이 좀 반영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마 친서 내용을 가지고 미국과 좀 조율을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하고 맞춰야 되니까. 아, 친서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기 전에는 공개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거기서 미국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먼저 터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합의가 된 그런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하면서 계속 한미 간에 보조를 맞춰야 되고 또 남북 간에도 그 북한이 그러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해지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군사훈련이 재개됐을 경우에 재개된다고 볼 때 그럴 때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남북 간에 최소한도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이죠. 그거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이제 친서 내용이요 공개되지 않고 이제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혼자 보고 그리고 이제 부속실장에게 넘겼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뭐 발표하지 않는데 제가 짐작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아마 북한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자기들이 바라는 그 쪽으로 빨리 좀 한국이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북한 스타일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는 편을 썼을 것 같고 아마도 조금 전에 지금 기자 보도에서 나왔지만 군사훈련 뭐 연기나 축소 문제는 직접 아주 명언적으로 거론은 안 했다 할지라도 아마 애둘러서 그런 것도 좀 축소를 하든지 중단하든지 하는 그런 식의 요구를 했을 법하고 또 그다음에 그 비핵화 문제는 미북 간에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무슨 뭐 할 얘기는 아니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것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국내 여론은 그게 아니거든요. 비핵화 문제를 빼놓고 남북 대화하는 거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비핵화 문제는 미북 간에 먼저 만나가지고 큰 틀을 짜고 국제회의 방식으로 국제회담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장관님 도저히 안 돼요 그게. 그렇다면 미국 반응 사실 또 미국이 지금 뭐 펜스 부통령이 와서 리셉션에도 참여하지 않고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사실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 평양 방문이 잘 진행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어렵죠. 어렵고 저 이렇게 그 현장에 있었는데 리셉션 그 사전 리셉션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초청 리셉션이 있었고 문화부 장관 초청이 있었고 어제 올림픽 개회식에도 참석하셨고 리셉션도 참석하셨던 거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입장했다는 그 방송에 나왔는데 조금 이따 저는 김영남 위원장과 안면이 있기 때문에 한 두 번 만났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연세가 나보다도 한 17, 18년 위기 때문에 인사는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벌써 펜스 부통령은 가버리더라고요. 아베 총리만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저렇게 압박과 제재를 올림픽만 끝나면 재개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는데 돌아갔나요? 오늘 이제 돌아가는 거고. 돌아갔는데 그거 바로 미국이 입장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북 제재파와 그다음에 대화파 둘을 지금 거느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펜스 부통령과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이쪽은 압박과 제재파고
틸러슨과 매티스 장관들은 대화파인데 그동안에는 대화 쪽으로 무게를 실어줬지만 방점을 찍었지만 펜스 부통령이 현장까지 와가지고 북한 대표단 단장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환한 듯이 돌아갔는데 바로 그 친서 내용이 무슨 남북 당국 정상회담까지 들어있다는데 우리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바로 얘기할 수 없죠. 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펜스 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서도 당분간 당장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대통령이 자기 부통령을 그렇게 어렵게 곤란하게 만드는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저희 또 시간상 대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어떤 일정 진행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지금 강릉의 관동 하키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청와대 접견 마친 뒤 다시 강릉으로 가서 지금 그곳에 있는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를 볼 예정이라고 하죠. 지금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까? 네, 아직 도착 전입니다. 이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오후 6시 2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강릉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의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식사를 마치고 호텔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잠시 후면 이곳 관동하키센터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고위급 대표단은 청와대 오찬을 마치고 숙소인 워커힐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곧장 서울역으로 이동해 KTX를 타고 이곳 강릉에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곳 만찬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앞서 청와대 접견과 오찬에선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전에 끝난 만찬에선 이 무거운 주제 대신 어제 있었던 개회식과 곧 시작될 남북 단일팀 경기 등 가벼운 주제의 대화가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식사에 앞서 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서울이 처음이냐고 물었고 이에 김여정 제1부부장은 서울이 처음이지만 낯설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그곳 하키센터로 올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지금 진행 중인 쇼트트랙 경기를 관람한 뒤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마찬가지로 이곳 관동 하키센터로 이동해 단일팀의 경기를 응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공동 관람까지 포함하면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총 4차례 접촉을 하는 셈입니다. 예, 김여정 제1부부장, 당초 이제 그곳이 아니라 다른 일정을 진행할 거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단일팀 경기를 관람하는 대신 삼지연 관현악단을 격려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과 달리 김여정 제1부부장 역시 이곳 강릉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일정이 계속 바뀌고 정해진 게 없다 그러면 내일 일정 역시 뭐 지금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호상 미리 동선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정 또한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내일 서울국립극장에서 진행될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뒤 오후 늦게 인천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릉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어제 평창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 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고 내정에 관한 문제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건 곤란하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평창올림픽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첫 경기를 치릅니다. 역사적인 경기가 되겠죠. 상대는 스위스입니다. 오늘도 평창에 온누리 기자 연결합니다. 온누리 기자, 남북 단일팀의 첫 경기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현장 매표소에는 전좌석 매진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번 경기 6천여 장의 티켓은 이미 보름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심지어 외신 기자들까지 몰리면서 미디어 센터에 자리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하네요. 아무래도 남북 단일팀이 보여줄 경기에 워낙 관심이 높아서겠죠?
네, 일찌감치 티켓이 매진되면서 오늘은 현장에 안표상들이 활개를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공동 응원이 예정되면서 현장에는 경계가 삼엄했고 안표상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응원단은 1시간여 전부터 이곳에 도착을 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구호를 외치며 응원전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엔 북한 응원단도 오는 거죠? 네, 북한 응원단은 오늘부터 이제 경기 응원을 시작합니다. 인제 스피디움에서 머물던 북한 응원단 100여 명은 오늘 쇼트트랙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후 3시 반부터 강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쇼트트랙에 북한 최윤성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남은 응원단들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후 6시 반쯤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네, 오늘 상대가 스위스, 강팀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볼만 할까요? 네, 스위스는 세계 6위입니다. 우리는 22위, 북한은 세계 25위니까 전력차가 좀 납니다. 승리까지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단일팀이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느냐를 보는 것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단일팀은 오늘 한반도기가 그려진 흰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섭니다. 또 오늘 경기 출전이 가능한 22명 명단에는 IOC와 합의한 대로 북한 선수 3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평창에서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사전 공연에 함께한 남북 태권도 시범단이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실향민과 시민들을 위해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비슷하고도 다른 남북의 태권도, 정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청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머리는 짧고 체격은 눈에 띄게 건장합니다. 오늘 시범 공연에 나선 북한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서서운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엎드린 6명의 선수를 뛰어넘어 격파하고 어른 키 높이보다 높이 있는 나무판도 쉽게 부숩니다. 맨몸을 친 강목은 쉽게 부러집니다. 여성 선수 실력도 남성 못지 않습니다. 오늘 공연은 남과 북이 각각 25분씩 공연한 뒤 10분 정도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북한 태권도 동작은 직선적이고 묵직했습니다. 힘을 바탕으로 강하게 급소를 찔렀습니다. 음악을 배경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동작 위주인 남한 태권도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색깔을 달리한 도복을 입은 남북 선수들의 합동 공연은 품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올림픽 개회식 사전 공연에서 이미 손발을 맞춘 만큼 움직임은 자연스레 어우러졌습니다. 남북 그냥 탄압이 돼가지고 아유 이걸 해가지고 통일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훌륭했어요. 남북 태권도 시범단은 서울로 이동해 12일과 14일 두 차례의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이뤄진 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뇌물 공여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이 뇌물 혐의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직접 주거나 아니면 공무원과 공범인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이 되죠. 때문에 삼성의 소송비를 받은 것은 다스였지만 이 다스와 밀접한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의 피의자가 된 겁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밝힌 국정원 특활비 뇌물 4억 원과 함께 뇌물 혐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009년부터 다스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는 강경호 씨를 어제 소환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 배경을 추궁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9년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스 소송을 총괄대리했던 미국 로펌 에이킨건프에 지급된 수십억 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겁니다.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뇌물은 공무원에게 직접 건네는 금품 또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이 지정하는 제3의 대상에 주는 금품을 뜻합니다. 검찰은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투자금 회수 과정에 다스 대신 낸 소송 비용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 뇌물 대신 제3자 뇌물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스의 회장이 친형이고 주주들 역시 이전 대통령과 이른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소송비 대납이 이뤄진 2009년 단행된 이건희 삼성회장 특별사면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경호 다스 대표를 어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강 사장은 투자금 회수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2009년 6월 선임돼 현재까지 이상은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직 시절 각각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사장을 지낸 MB맨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삼성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건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그 이유도 똑같은 뇌물 혐의입니다. 속속 드러나는 다스의 소송비 대납 과정이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방식과 닮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2009년 초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에이킨건프를 다스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자 삼성 미국 법인을 통해 수임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에서 드러난 삼성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독일 승마 지원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최 씨 측이 독일 지원 방식 등을 준비하고 삼성의 독일 법인이 정 씨가 탈 말의 구입 비용 등을 대신 내줬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밝힌 뇌물 공여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골자로 실제 지급된 지원금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 측의 혐의는 뇌물 공여 외에 횡령과 국외 재산 도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 돈이 이용됐고 해외로 돈이 옮겨졌다는 점도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서 검사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료 검사가 2차 피해에 대해 뉴스룸에 증언도 했죠. 진상조사단은 이런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적하고 명예훼손 여부도 볼 예정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왜 피해를 밝히는 시점이 지금 8년이 훌쩍 지난 지금이냐, 검사 인사 직후에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뭐 차림이 어땠다더라, 후배 검사들과 뭐 사이가 뭐 좋지 않았다더라 등 이렇게 전혀 사건에 본질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해서. 서 전 검사의 동료 검사가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검찰 내부의 소문에 대한 증언입니다. 서 검사가 인사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폭로했다는 등의 음해성 내용들입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서 검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서 검사 측과 검찰이 공식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지만 서 검사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음해성 소문의 근원지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문의 근원을 파악해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면 명예훼손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고백하는 미투. 이 미투 메시지를 미국에선 여러 시상식에서 패션으로 표현해왔습니다. 뉴욕 최대 패션쇼엔 일부 왜곡된 시선에 맞서기 위해 성추행 피해자들이 직접 섰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넓게 펼쳐지는 날개와 흰색 드레스, 천사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살이 드러나 보이는 실루엣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큰 털모자. 부정한 행위를 고발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계속 울려 퍼져야 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델들은 모두 실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들입니다. 쇼 도중에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의 실제 경험을 당당한 목소리로 관객들과 공유합니다. 성범죄를 피해자의 오탓으로 돌리는 정서에 대항해 마련된 무대입니다. 이 같은 억지에 맞서 오히려 더 저돌적인 디자인도 선보였습니다. Some people are saying, "Oh, that's your fault. You're wearing provocative dress and sexy dress." Why women has to think about like that? 여성 의식의 변화는 패션쇼장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뉴욕 패션 위크의 처음으로 모델들이 백스테이지에서 옷 갈아입는 사진 노출을 막기 위해 탈의실을 따로 마련키로 했습니다. 여성 모델에 대한 착취 논란을 불러온 공간을 개혁하는 작업입니다. 23만여 명이 모인 이번 뉴욕 패션 위크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강하다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선 크고 작은 불이 잇따랐죠. 서울 청량리 시장은 아직도 복구 중이고
쪽방촌 주민들은 화재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설을 앞둔 화재 피해 현장에 최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량리 시장 곳곳이 공사장입니다. 옆에서 뭐 전쟁 나서 쿵쿵대고 막 먼지 엄청 나고 냄새 나고 그러네. 청소를 해도 그을음이 보입니다. 불에 무너졌던 지붕은 여전히 위험해 보입니다. 시장 입구부터 이렇게 파란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안에서는 화재 수습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막으로 가려놓곤 있지만 각종 잔해물과 먼지가 날아오고 소음이 심해서 장사가 어렵습니다. 장사 한 50% 줄은 것 같아. 아예 대목 마음 비웠어. 2주 전 화재가 난 영등포 영희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재 흔적들이 남아있고요. 한쪽에선 복구를 위한 용접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상인들은 손님이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창고가 타면서 물건들은 길가에 세워놓았고 다른 상점을 임시로 빌려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임시로 그거 월세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고. 지난달 화재로 한 명이 사망한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 화재 건물은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쾌하고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여기는 불 한 번 나면 아주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5명이 숨졌던 종로여관 주변 가게도 화재 이후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재난 취약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포근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했죠. 오후 들어선 미세먼지가 덜했는데 다시 추워졌습니다. 평창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내일 오전 경기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한이 기자입니다. 뿌연 하늘 아래 시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스케이트를 탑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데다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 오늘 오전부터 중부지방 공기가 몹시 탁했습니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며 점차 숨통이 튀었습니다. 대신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평창 등 중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평창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낮아집니다. 올림픽 사흘째를 맞는 평창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평창은 낮은 기온보다도 바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서에 강풍 예비특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내일 낮에는 곤돌라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스키 종목 출발점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바람이 거세 경기 운영 시간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눈 소식도 있습니다. 호남과 충남에는 새벽부터 최대 8cm의 눈이 쌓이겠고 서울, 강원 등에는 낮에 가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2월 10일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